자, 할렐루야. 오늘 데이3 성경의 지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다들 숙제 기억나시나요? 네. 숙제가 뭐였죠? 그 저거 풀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그 아이엔그라운드로 창조시대부터 침묵시대까지 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다 같이 이걸 말해 보아요. 준비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양시대, 침묵시대. 잘하셨어요. 자, 이가를 또 복습할 건데 이가는 뭐냐? 우리가 이가에서 다뤘던 게 성경의 통일된 이야기. 그것은 바로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 언약 역사입니다. 그 혹시 가장 기억나는 게 있나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지도가 있었죠. 온 인류부터 온 인류로 끝나는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님이 있었고 또 온 인류에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초대교회 열방교회들 온 인류가 있었죠. 네. 예. 그리고 성경은 세 개로 나뉘면 뭐가 있다 했죠? 대표해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예, 맞습니다. 예언서에는 또 소선지서, 대선지서로 나뉘는데 글자가 길면 그러니까 내용이 많으면 대선지서, 내용이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했죠. 예, 맞습니다. 자, 3가 13페이지 여기 네모칸 성경의 지리와 기를 왜 배워야 할까요?를 적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지리와 왜 배워야 할까요? 다 적으셨나요? 네. 예. 아직이요? 됐습니다. 예. 왜 배워야 될까요? 이걸 성경의 지리를. 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지리. 자, 챕터 먼저 이거 설명할 건데 1번 성경의 지리를 왜 배워야 할까요?가 있고 2번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입니다가 또 있습니다. 또 3번 구약 지도의 수역과 지명이 있습니다. 왜 배워야 할까? 성경은 첫 번째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또 밑에 성경의 지리와 기후에 배우는 이유의 첫 번째 이걸 적어주세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신다입니다. 또 세 번째, 성경은 보는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만약 그 거짓된 소설이고 그랬다면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 없고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땡땡 이야기입니다. 뭐일까요? 역사 이야기. 역사 이야기입니다. 자, 역사 이야기. 그러면 우리 이제 구약 지도를 그릴 텐데 구약 지도를 그리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참 참신해가지고 많이 들어올 텐데 처음에 우리가 빵집에 가서 맛있는 빵을 삽니다. 그래서 집에서 빵을 가져왔어요. 예, 빵 가져왔죠. 근데 사람마다 먹는 방법이 참 다른데 터프한 사람은 손으로 막 집어 먹는데 그 중에 남자 중에 우아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포크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로 빵을 찍어 먹죠. 그 사람은. 그랬더니 찍어 먹을 때 뭐가 흘러져요? 예, 빵 부스러기가 흘러지죠. 근데 이게 옆에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발을 내미는데 발이 좀 크죠. 예, 돼지 족발이라고 참 너무 먹고 싶어서 바로 집으려고 하네요. 빵 부스러기요. 근데 그 돼지 친구가 또 왔어요. 얘는 말도 안 하고 옆에서 생각만 하다가 안 되겠다. 저거 너무 먹고 싶다 해서 혀를 내민 거죠. 그 친구가 뭐냐면 뱀입니다. 예, 참 혀가 길죠. 네. 예. 눈만 봐도 참 초롱초롱하죠.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외웠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쉽게 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 지도 그리기를 이 방법대로 순서대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그려주세요. 혹시 방은 동그랗게 네모나요? 무슨 방 좋아하세요? 네모나면서도 동그랍니다. 빵은요. 예. 뱀 그리기 힘들어요. 햄이요? 혀를 찢어주시면 돼요. 다 그러셨나요? 예, 그리셨죠. 자, 옆으로 넘어갈게요. 자, 빵은 무엇을 나타내냐? 지중해를 나타냅니다. 여기 옆에 보이죠? 그림. 빵은 지중해고 이 포크는 나일강, 또 여기 족발은 홍해, 여기 빵 부스러기. 원래 이게 더 크게 보이지만 원래 갈릴리인데 더 작아요. 사해보다. 밑에가 사해,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또 뱀. 뱀 머리가 바로 유프라데스,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이고 위에 혀가 티그리스강, 밑에가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약 지도의 수역을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해도. 사회에 대한 동영상이에요. 사회는 어떤 것인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 소리가 안 나네. 깊다가 깊은 생각이 말이다. 비록 이런 한적한 주말 어느 날 점심을 시켜먹은 나는 한 식당의 짜곡을 마시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마시는 국도 짜고 바닷물도 짜고 심지어 군대에 가기 전 아무런 미래로 인해 생긴데 우리 인생에 있어 제일 짰는데 사회는 얼마나 짤까 심오하며 깊다가 깊은 생각이 말이다. 비록 이런 경험이 없더라도 한 번쯤은 사회에 대해서 들어봤으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사회는 아라비아 반도 북서부에 있는 호수로서 해면은 해발 마이너스 418m로 지표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사회에 봤자 바닷물보다 얼마나 짜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시면 큰일 날 정도로 사회는 짜다. 바닷물의 염도는 평균 3.5%에 해당하지만 사회 염도는 10배 이하인 34.2%에 해당한다. 비록 사회가 제일 높은 염도에 해당하진 않지만 칼슘과 마그네슘 함유량이 많아 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사회에 사는 몇 안 되는 생물들은 박테리아와 몇몇 화생포생물 등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들뿐이다. 그렇다면 사회는 왜 이리 염분의 농도가 높은 곳이 되었을까? 해답은 사회의 생성 과정에 숨겨져 있다. 대륙이 하나의 땅이었던 당시 지구는 탄생 이후 과학 이론입니다. 계속 있었다. 지구는 지각의 야작한 부분을 뚫고 가스나 요감의 분출을 통해 내부의 뜨거운 온도를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내부 온도를 식히게 되었다. 이러한 힘으로 인해 판이라는 것이 형성되었으며 약 200만 년 전에 대륙의 용기로 인해 현재의 이스라엘 쪽은 아프리카판이, 요르단 쪽은 아라비아판이, 그리고 그 사이에는 우리가 아는 사해가 생성되었다. 이 틈 사이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온 것이 현재 사해 바다가 생성되었으며 매일 평균 500만 톤의 물을 요단강으로부터
모습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사해를 방문하게 되면 다이빙 금지, 눈이나 입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하시오 등의 문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만일 당신의 몸에 상처 부위가 있거나 눈, 입 등의 염분이 가득한 물이 들어갔을 때 지옥을 맛볼 수 있다.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에서는 모든 사람이 우리에서 수영하지 않고 둥둥 떠서 무효한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사해는 이름 그대로 죽어가고 있다. 주변국들의 인구 증가와 농업 확산으로 인해 사해 상류에 댐을 건설함으로써 유입되는 수량이 급감화되다가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줄면서 해마다 수심이 1m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해 수면이 내려가면서 빗물이나 하천에 스며든 담수가 땅속의 수분층을 녹여 곳곳에 싱크홀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50년에 호수 바닥이 드러날 것이며 사해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다행히 이처럼 급속히 말라가는 사해를 빈사 상태에서 구해낼 방안이 합의되었는데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3국은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본부에서 홍해와 사해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협정에 사명했다. 협정은 요르단 남부 아카바만에서 북쪽 사해까지 길이 18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아카바시의 대규모 담수 처리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마다 홍해 바닷물을 이어폰을 퍼올려서 아카바시 공장에서 담수화한 뒤 남은 고농도 염수를 파이프를 통해 사해로 보낸다는 내용으로 염도가 높은 사해물에 바닷물을 섞어 수량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짠 죽음의 바다 사해가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물론 지구에서 가장 짠 물은 미국의 솔트레이크 호수의 물이지만. 자, 이렇게 사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를 살핀 이유가 구약 지도의 수역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수역의 첫 번째,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왜 불릴까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볼 건데 혹시 짐작 가시는 게 있나요? 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렸을까? 대다 커서. 대따 커서요. 1차적인 원인으로는 대따 커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히브리 언어로 성경에 그 히브리 언어로는 그 호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호수였으나 그 바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이유가 첫 번째 이유로 여기다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쓴 사해는 무엇이라고 불릴까요? 아라바의 바다라고 하고 여메라고도 합니다. 또 영어로는 데드시라고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일강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일강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길대요. 예, 세상에서 제일 길죠. 6,700km. 예, 6,700km나 깁니다. 잘하시네요. 예, 그래서 6,700km나 긴데 여기서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길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 부의 상징이었어요. 이집트의 부의 상징이었고 정말 그 수도에 풍부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강이었지만 그것이 긴 만큼 교만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부의 상징 적고 가로치고 교만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은 무엇이라고 불릴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좋은 땅. 좋은 땅. 예, 맞아요. 메소포타미아죠. 메소의 뜻은 여기서 중간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또 5번, 모세의 기적과 관련된 바다는 어디일까요? 홍해 적어주시고요. 6번, 갈릴리 바다와 사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갈릴리 바다는요, 그 주변에 생물이 자라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물을 밑으로 흘려 보냅니다. 근데 사해는요, 아까 보셨듯이 물이 고여가지고 농도가 깊어졌죠. 그죠? 그것처럼 누군가한테 그 물을 흐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사람이 보이는데 은혜를 뿌리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반면 은혜만 갖고 그것을 뿌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를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명을 알아볼 건데 지명은 이제 첫 번째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우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벨론이죠. 어디 여기 보시면 지금 좀 그림이 이상하지만 그 뱀 이쪽에 있어요. 그 책에 보시면 여기 페르시아 바벨론 밑에 유프라데스 강 밑에 그 점을 찍으시면 이쪽에 갈대우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가라고 하시고 후에 이스라엘의 땅이 된 곳은 어디인가요? 가나안이죠. 성경에 보면 여기는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적어주시고요. 3번, 바벨론과 아스루와 페르시아는 이스라엘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자, 답은 어떤 관련이 있나?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순서가 딱 있는데 아스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있습니다. 그걸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그렇게 오늘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빵을 먹을 때 뭐로 먹는다? 손 말고 그건 터프한 사람이죠. 손, 음식에 포크로 먹는다. 예, 포크로 먹는다. 먹을 때 뭐가 떨어진다? 부스러기. 초코파이요? 들어가리. 아, 예. 그 부스러질 때 어떤 친구가 온다? 돼지족발. 예. 또 그 눈이 초롱초롱한 친구 누구였죠? 네. 예, 뱀이었죠. 그래서 이걸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업은 끝. 감사합니다.